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4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6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혀라는 의미의 설부를 살펴볼 건데요.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집, 건물이라는 의미의 사, 그리고 자기 자신, 즉 혀라는 의미의 설자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자로는 집, 건물이라는 의미의 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또는 빌딩, 건물이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으로 된 한자임을 알 수 있겠고요. 집이나 건물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사람인 자 밑에 혀라는 의미의 설자로 구성된 집 사자를 살펴봤습니다.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 또는 회사 등 학교 이런 데에서 그 구성원들의 편의, 복지 등을 위해서 자구 또 이제 여유 생활을 하고 또 공부라든지 이런 이제 자기 훈련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숙박시설을 얘기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열차를 타고 내리는 데 그 소용되는 그런 이제 건물을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그 집안에 있는 건물의 활용도를 보면 안방을 중심으로 한 안채는 부인이 또는 아녀자들의 공간이었고 바깥쪽 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문 옆에 있거나 또는 그 근처 언저리에 있는 바깥쪽 건물은 남자 또는 그 신랑 쪽에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바깥채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방 그러면 사랑 업무를 하는 방을 얘기하는 거고, 사랑채 그러면은 사랑 업무를 하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남자들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그 남자들이 거기서 어떤 미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이 놀러 오면 또 대접도 하고 이런 데 이제 목적으로 쓰던 건물이다. 사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화장하고 난 뒤에 남은 이제 분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 사리가 그 화장을 한 뒤에 나오는 그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주 모양의 그 구슬만을 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리는 이제 부처님 이후 승려들 모두 그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화장 후에 남는 구슬 모양의 물체를 사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처님의 사리는 탑이라는 곳에, 그리고 스님들의 사리는 부도라는 곳에 안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라고 하면 통상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막사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처진 집, 주거시설을 얘기하는데, 통상 우리가 막사 그러면 군대에서 병사들을 기숙시키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사라고 하면 원래 관사는 공공기관에서 그 공공기관의 장이라든지 또는 장에 준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집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공공기관의 장들은 인사이동이 지멋대로 되기 때문에, 뭐 전혀 연구가 없는 대로도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관사 자체가 거의 이제 없어졌지만, 회사에서 짓는 집도 통상 뭐 관사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 이제 사감이라고 하면 이 관사를 비롯해서 이런 기숙시설의 관리 책임자를 얘기합니다. 축사라고 하면 가축을 키우는 건물을 얘기하고요. 축사라고 하면 통상 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데를 우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돈사 하면 넓게는 이 돈사도 축사에 들어가는 거죠. 돼지를 키우는 곳을 돈사라고 하고, 닭을 키우는 것은 계사,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갈고 닦다 라는 의미의 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매끈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질반질하게 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기술이나 학문을 갈고 닦는 것을 연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갈고 닦는다. 기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고 닦는 것을 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그 실제 현상, 상황,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사물들이 작용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또는 학문, 또는 이제 기술, 또는 이제 그 새로운 제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방법을 탐구하고 찾는 그런 것을 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제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디비전, 섹션을 연구소라고 하고, 그 연구 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직원을 연구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연찬회라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연구를 하기 위한 동호회처럼 모임을 갖는 그런 것을 연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찬회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단체처럼 구성된 거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미팅을 연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시적이거나 또는 일회성인 행사죠. 연마라고 하는 것은 겉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매끄럽고 광이 나게 깎아내는 것을 연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학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용을 해서 학문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갈고 닦는 것도
연마라는 말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마제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물리적으로 그 요철 부분을 깔끔하게 매끄럽게 하고 광택을 내게 하는 그런 연마용으로 쓰는 어, 일종의 어떤 어, 그 중간 매체를 연마제라고 얘기를 한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차량의 그 외곽을 이제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고 깔끔하게 그 도색된 것을 이제 살리면서 어, 또 광택도 나게 하고 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내렸을 때 조금 그 빗물이 굴러 내려가서 그 차량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차량 그 연마라고 하죠. 그 연마를 할 때 꼭 분칠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쓰는 것을 연마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수라고 하는 것은 어, 기술 또는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 지식 이런 것들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러한 것을 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연수 코र्스를 연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연수에 투입된 사람을 연수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국에서는 기술이 조금 상대적으로 뒤졌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나가서 그런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해외 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자방아라고 하는 것은 어, 맷돌, 큰 맷돌을 설치를 하고 이 맷돌을 말이나 소가 이렇게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정미 시설을 연자방아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은 사실상 이제 연자방아가 없어진 상태죠.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그 구약의 삼손 사사 중에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삼손이 이제 어, 잡혀서 눈이 뽑히고 이제 그럴 때에 말이나 소 대신에 삼손이 연자방아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조자가 되겠는데요. 아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이라는 의미로 조자를 쓰게 되는데 이 조자라고 하면 실제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아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부라는 또는 국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는 거로 하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아침이라는 의미의 조자가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 할 때 그 아침을 얘기하는 거죠. 조찬 기도회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대통령이 참여하는 가운데 어, 국가 발전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조찬기도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조할인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영화관에서 그 아침 일찌감치에는 영화를 보는 손님들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유흥에 그 잘 적응된 사람들은 밤에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 일찍
상영을 할 때 방청객으로 들어오면 그 영화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조 할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조간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배포되는 신문을 얘기합니다. 조변석계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변화를 주고선 저녁 때 또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덕이 심하다 그런 의미로 쓴다. 조삼모사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 때 4개를 주는 것을 뜻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아주 그 트릭을 써서 상대방을 만족시키거나 안심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숭이한테 아침에 도토리 4개를 주고 저녁 때 3개를 줘서 하루에 7개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막 항의를 하면서 그러면은 아침에 그 3개를 먹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 때 4개 준다고 한 거예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 때 4개 먹으면 아침에 3개밖에 못 먹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배고파서 라고 항의를 했죠. 그러자 이제 그 도토리를 주는 사람이 원숭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저녁 때 3개를 먹고 그 이튿날 아침에 하나 더 해서 4개를 먹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삼모사는 아침에 3개, 저녁 때 4개에서 7개를 먹고 고쳐진 조사모삼은 아침에 4개 먹고 저녁 때 3개 먹어서 어차피 똑같이 7개를 먹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숭이들이 전날 저녁 때 3개 먹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는 1개 더해서 4개 먹는 거야 라고 하니까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얕은 수를 써서 상대방을 농락하는 것을 조사모사라고 얘기를 한다. 조선은 한반도의 지금 현재로 볼 때 마지막 통일 왕조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황제가 입휘하에 나라의 정책을 협의하던 그런 장소 또는 그런 미팅을 얘기합니다. 조회라고 하는 것은 특히 관공서나 기관 또는 이제 회사도 조회를 하죠. 회사에서 아침에 전달 사항을 공지하고 또 긴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으면 협의하는 그러한 간단한 미팅을 얘기합니다. 조례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하는 그 윗나라 한테 큰 나라한테 선물을 하는 그러한 일을 조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선물이지 사실은 이제 그 윗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서 볼 것은 조공은 통상적으로 일방적으로 바다만 가는 건 아닙니다. 바다 가면 그 이상 더 많은 것을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 또 주었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공은 무역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등베이 삼성 쪽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북한 위쪽 만주 관련된 그쪽에 그 퍼져 살고 있는 소수민족을 얘기하는데 이 소수민족 중에서 조선족은 가장 뛰어난 소수민족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이들의 이제 기본적인 혈통은 바로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과 혈통이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스와 3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에서 쓰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